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1월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루지 못한 목표를 재정비하고 다시 도전하고 노력을 해봐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역시 1월은 결심과 결단의 달입니다. 자, 제가 요즘 보는 비만 환자분들 중에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 오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식사량의 문제보다는 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다시 습담증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자, 습담증.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사람, 온갖 다이어트해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 특별히 나쁜 것도 안 했는데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 살이 쪄서 나이살을 고생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의 특징은 웬만한 치료로는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또 빠졌는데도 다시 쉽게 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이런 악성 비만의 원인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또는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질환, 즉 몸속에 쌓인 독소 때문이라는 거죠.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제가 치료하는 40대 여성분은 인정받은 대기업의 임원분이셨는데 문제는 고도 비만에 10수년을 온갖 다이어트를 하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으셨어요. 식사는 정말 하루 한 끼? 저보다도 적게 드셨죠. 그럼 많이 먹어서 찐살이 아니므로 식사량을 줄여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도 체중은 늘어만 가니 우울증까지 겹쳐서 내원하셨는데요. 결과는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거였고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20kg 정도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매일매일 3끼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도 다시 체중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분을 보면 이분은 50대 여성분으로 갱년기를 맞으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무엇보다 이분을 힘들게 했던 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온 병원을 다 전전해도 밝혀지지 않는 근육통, 관절통이었어요. 류마티즘 치료까지 받고 오신 분인데요. 물론 검사상 류마티즘이라고 진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분 또한 독소를 제거하고 10kg 감량에 성공하셨죠. 체중 감량도 좋았지만 통증 없이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가볍게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평생 몰랐다고 하시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 두 분 다 습담증의 전형적인 유형인데요. 습담이란 식중독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생기는 내부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습담증이라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가시죠. 흔히 당 결렸다고 하는 근육의 통증, 역시 습담증의 일부 증상입니다. 습담은 비위장 등 내부 장기뿐 아니라 근육, 관절까지 모든 조직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보통 담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육에 습담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럼 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을 비롯해서 임파, 조직액 등 다양한 수액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부적절하게 드셨거나 과로 또는 질병에 대한 몸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변질돼 버린 수액성 대사 산물을 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일종의 만성염증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십병구담, 즉 모든 질환의 열의 9은 담에 의해 발생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병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담은요,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를 공격하는 독소로 작용을 해서 습담증이란 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습담증의 뜻은 젖을 습자, 그리고 가래담. 자, 몸에 습기가 차 가래와 같이 탁한 노폐산물이 생겨서 일어나는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만도 이 중에 포함됩니다. 자, 제가 지금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무슨 증후군이란 병명을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증후군이란 2가지 이상의 증상의 집합체라는 뜻으로 원인도 불명확하고 따라서 치료나 관리가 어려운 질환의 집합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습담증 역시 이미 말씀드린 비만뿐 아니라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 위장장애,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까지 여러 가지 원인이 되어서 함께 뭉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사진만큼 습담증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습담은 사진 속의 곰팡이와 같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환풍이 잘 안 되는 곳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생기죠. 자, 처음에는 무형의 습기가 방치되며 가다가 종래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곰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적절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나쁜 환경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몸속의 환기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신진대사가 점차 떨어지겠죠. 그러면 조직 내로 습한 기운이 모여서 쌓여서 몸속 환경도 나빠지게 되고 마침내는 변질되고 비정상적인 습담이라는 독소로 쌓여서 습담증이라는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습담증은요, 지방과 잘 뭉치며 자리를 잡고 쌓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습담증의 다른 이름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질적인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도 도돌이표같이 다시 돌아오는 비만이라고 하신다면, 자, 이러한 독소가 원인인 습담증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고질적인 비만 환자분들은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살을 빼고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습담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체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이 찐다고 해서 무조건 칼로리를 줄이고 힘겨운 운동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비만 역시 내 몸을 변화시키는 독소라는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 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